같이 편집 배워보실게요.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순서 편집을 마무리해 볼 거고, 특히 타임라인에서 이제 장면을 좀 잘라내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듬는 필요한 기능들을 배워볼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 예고드린 내용 중에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영상의 비율에 맞춰서 사진을 사이즈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요 편집 내용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순서 편집이라기보다는 이 이미지 자체,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미지 자체의 구성이나 화면을 바꾸는 장면 편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편집은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미루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영상 편집을 하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재생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녹음에 같이 물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편집하실 때에도 장면 편집을 먼저 이제 순서를 맞추느라고 장면을 보는 이미지를 먼저 편집을 하실 때에는 이 지금 보이는 이 트랙을 기본 영상 트랙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트랙을 음소거할 수가 있어요. 네, 한 줄별로 각각 요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우린 지금 기본 트랙 하나만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클립 오디오 음소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요 음소거 기능을 활용해서 트랙의 소리를 끄고 오늘은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 보이세요? 네. 지금 트랙의 기능들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끈 게 소리 부분입니다. 소리는 이렇게 클릭을 해두면 음소거가 됐다고 파랗게 뜨고요. 만약에 이 트랙을 잠시 안 보고 싶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트랙을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이제 한 줄이지만 여러분들 좀 이제 PIP 작업이라든지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편집을 하시게 되면 이게 위로 다양한 트랙들을 쌓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쌓을 때 다른 영상들하고 겹쳐져서 내가 편집하는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 이 눈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얘는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트랙에서 얘를 숨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꺼두면 화면에 까맣게 보이는 거, 네, 확인되시죠? 근데 이거는 지금 트랙을 보는, 편집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꺼두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 소리도 살아있고, 보는 장면도 살아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자물쇠 모양이 있어요. 트랙 잠금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체가 빗금이 쳐지면서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길이를 조정한다거나, 순서를 바꾼다거나, 일단 여기 있는 클립들 자체가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순서 편집이 끝나고 나면 요거를 이렇게 묶어놓고 자막을 얻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트랙이랑 같이 편집할 때 요것도 역시 오려내기라든지 이렇게 트랙 자체의 이 전체 편집 기준선을 활용해서 뭐 효과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한 트랙에 적용을 해야 될 때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자물쇠 풀어둘게요. 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이제 요게 비디오 트랙이라는 표시입니다. 이제 트랙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트랙 음소거를 해놓고 오늘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타임라인 돋보기 기능을 한번 설명드렸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빼기랑 더하기가 있어요. 이걸로 자유자재로 내가 편집해 놓은 편집판을 작게도 보고 크게도 보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가장 작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어느 정도 촬영본을 가지고 가편집을 해보시라. 그래서 어느 정도 영상의 순서만 맞춰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이제 완벽하게 순서를 다 맞춰주시고 그 안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위에서 편집해서 갖고 오셨거나 혹은 여기 편집판에서 이렇게 좀 당기는 기능을 활용해서 길이를 조정하셔서 편집을 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그런 디테일한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까지만 남기고 내가 진짜 필요한 오케이 컷만 모아서 편집하는 것을 마무리할 건데 그때 꼭 필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장면을 몇 개 포함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하느라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소리는 꺼져 있는 상태니까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얘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제목이 들어갈 부분이라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금 장면들이 들어와 있죠.
자, 우선 저는 두 번째 이 민들레 장면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하지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는 거는 이제 분할을 배우시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쓴 건데요. 이렇게 간판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라서 이렇게 찍어 놓은 거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 집 앞에 흐르는 만경강입니다. 이제 강둑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컷의 경우, 두 번째 컷으로 쓸 이 장면의 경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장면이. 근데 이걸 틸트라고 하거든요. 촬영 기법 중에 위에서 아래 혹은 아래에서 위를 찍는 기법인데, 틸트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미 이 장면에서. 근데 그 다음에 붙는 장면에서도 하늘이 한 번 더 나오죠. 네. 또 하늘에서 강으로 내려오는 시선이 보입니다. 근데 촬영할 때는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찍은 거라서 그리고 또 같은 장면을 여러 개 찍어야 그중에서 좋은 장면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 컷들에서 비슷한 장면들이 발견이 되는데 지금 편집상으로 놓고 보면요. 위에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틸트 컷을 썼다면 그 다음 장면은 또 틸트가 시작되는 건 이상해요. 이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고 지금 강을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그럼 이 시선에서 그 다음 장면이 출발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사용하게 될 요 클립에서 하늘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컷을 빼고요. 앞부분, 즉 앞부분을 제거하고 이 강에서 저쪽 강변을 보여주는 요걸 또 이제 영상 촬영 기법에선 팬이라고 하죠. 왼쪽이나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는 기법. 펜을 쓴 부분부터만 남기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활용하자면 해당하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 부분까지 당겨주시면 되잖아요. 까만색 화살표가 나올 때. 근데 오늘 배울 거는 그냥 내가 정확한 위치에다가 요 막대기, 시간 표시 막대를 딱 갖다 두고요. 저 지금 여기서부터 펜이 시작되거든요. 움직이는 부분. 여기. 네. 그 지점에 딱 갖다 두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잘라주는 기능을 배워볼 겁니다. 일단 똑같아요. 지금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자르고 싶은 위치에다가 막대기를 갖다 놓고 그리고 위에 이제 도구 모음을 한번 볼게요. 여기 도구 툴들이 모여 있는 창을 보시면요. 되게 다양한데 오늘은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하나는 지금 대괄호가 거꾸로 붙어 있는 모양의 분할키. 네, 그리고 분할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분할한 것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야 되겠죠? 네, 삭제하는 키. 삭제 키는 이거 말고도 뭐 단축 키도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는 방법도 있어서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자, 우선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이 하늘이 포함되어 있는 펜 장면에서 앞부분을 도려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지금 갖다 놨고 요거를 분할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근데 이 키는 주의하실 게 분할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삭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랑 똑같냐면 면도칼로 쓱 긋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쓱 그었죠, 지금. 원래 하나였던 영상이 둘로 쪼개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그래서 지금 저는 불필요한 게 앞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삭제할 건데요. 삭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삭제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시고 쓰레기통을 누르시면 삭제가 되겠죠. 네. 또 한 가지 방법. 제가 좀 되살리기 해볼게요. 지금 방금 한 작업을 되살리는 건 컨트롤 Z라는 단축키를 씁니다. 컨트롤과 Z. 키보드에서 영어로 잰 Z를 함께 누르시면 방금 한 작업이 복구가 되고요. 자, 요 복구된 요 부분을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지워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얘를 눌렀다면 이번에는 단축키를 활용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원하는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버튼 있으시죠? 네, 그렇게 누르시면 사라지죠. 네, 한 번 더 복구를 해볼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네, 삭제한 걸 다시 복구했는데 자,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당 클립에다 누르면 여기 삭제라고 있죠? 네, 여기 이제 단축키도 표시를 해주네요. 백스페이스. 네, 이렇게 삭제를 해서 지금 동일한 기능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잘라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자르기 기능은 어떨 때 사용하시면 좋냐면 사실 앞쪽이나 뒤쪽을 그냥 단순하게 좀 줄일 때에는 우리 저번에 배우신 기능처럼 클립 선택해서 양 끝에 경계선에 까만 화살표 나올 때 이렇게 잡고 줄이거나 늘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용한 이 자르기 기능은 가운데 부분을 도려내야 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요 새가 앉아있는 장면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가운데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서 그 장면을 이렇게 세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세 장면을 3분할해서 가운데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네,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고 원하는 지점에다가 갖다 놓고 분할을 눌러요. 자, 분할에다가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컨트롤 B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네, 이게 단축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당하는 소리가 끝나는 부분에서 내가 요 가운데 부분은 도려내고 싶다. 그러면 그 도려내고 싶은 부분이 끝나는 지점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B를 눌러볼까요? 네, 잘렸죠?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요 가운데 부분. 원래는 요 세 놈이 한 영상이었는데 가운데 부분을 선택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분할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삭제하는 것도 여러 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기능만 한번 더 배워보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속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저는 중간에 이렇게 바깥에 윤술이 빛나고 박스에 담긴 어떤 식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담았는데 재생해보면 좀 수평이 안 맞았죠, 지금. 화분이 약간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찍은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으로 지금 이 부분의 시간만큼을 대체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영상을 제가 길이를 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보다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시간 정도를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고 싶을 때 네,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지금 내가 영상 속에 추가한 영상은 이렇게 추가됨이라고 표시가 뜨죠. 보이세요? 네, 추가됨. 추가됨이라고 위에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내가 영상에서 사용한 것들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슷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추가됨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장면을 한번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대체해 볼게요. 자, 이 영상을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시간만큼 대체하려면 이 영상을 드래그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채로 그 동일한 비슷한 영상이 있는 자리에다가 갖다 넣어요. 근데 조심하실 건 이 영상의 전이나 후로 갖다 넣고 이렇게 여백이 보이면 안 됩니다. 해당하는 그 영상에 까맣게 먹어 들어가게 지금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떼시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냐면 지금 당신이 새로 가지고 온 영상으로 교체를 해줄 건데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로 갖고 온 영상이 훨씬 긴 거죠. 그래서 그 영상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택할 건지 이제 정하라는 거죠. 사실 이 영상은 정지된 상태로 찍혔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좀 이렇게 일부러 가운데 부분, 안정적으로 찍힌 가운데 부분, 벌레가 날아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대로 잘 맞는지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내가 이미 여기에서 편집된 그 시간만큼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네, 새로 들어오는 영상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원본 동영상 편집 효과를 사용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뭐 요거는 선택이세요. 효과가 여기 아래에 들어있다면, 새로 갖고 오는 교체하는 영상에도 자동으로 적용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클립 교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을 확인해 볼까요? 아까는 화분이 빗줄기에 들어가 있는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네, 나뭇잎만 보이는 영상으로 대체가 됐죠. 네, 이번에는 속도를 한번 조정해 볼 건데요. 속도 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좀 길게 촬영된 클립에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속도 조정을 하는 이유나, 의도가 명확한 것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천천히 촬영된 영상이라서 사실 영상 속 정보는 별로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전체 영상이 차지하는
이 클립의 시간은 22초 정도로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경우 일부분을 잘라서 없애거나 여기 있는 풍경을 다 담고 싶을 경우 좀 빠르게 영상 클립을 재생을 해서, 즉 속도를 조정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시간 자체가 좀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클립을 이제 속도 조정하는 방법은 전체를 속도 조정하는 방법도 있죠, 의도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전거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한번 속도 조정을 해볼게요. 자전거가 들어간 부분에 속도 조정이 되면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속도가 조정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앞부분의 영상을 한번 속도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원래의 속도를 좀 느껴보셔야 돼서 재생을 해봐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폰은 카메라가 3개짜리라서 광각으로 찍혀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속도감은 느껴지시죠? 네, 역동적으로 화면이 이 안에 이제 자전거를 타신 분이 쌩 하고 여기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지루하진 않은데,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장면 자체가 이 영상에 많기 때문에 저는 저 자전거 타신 분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한번 속도를 조정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이 영상의 길은 이렇게 긴데요. 이 영상에서 일부분만 속도를 조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 오늘 배우신 기능, 분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왼쪽 도구 모음 가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표시 막대를 세워놓은 곳에 장면을 분할했더니 2개로 나뉘어졌죠. 네, 여기 왼쪽에 지금 나무가 드러나는 부분까지, 네, 여기까지만 한번 속도를 조정해 볼게요. 속도 조정 버튼은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원하는 클립을 누르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세부적으로 기능들이, 기본 편집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오디오, 속도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속도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속도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네, 지금 아래쪽에 일반 설정을 보니까요. 회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고 눈금이 여러 개 보이죠. 자, 요 아래쪽에 머리를 이용해서 직접 수치를 조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른쪽에 숫자를 직접 하나씩 올릴 수 있는 키가 있죠. 네. 지금 자세히 보면 몇 점 몇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속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 1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배속이라는 건 속도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준치가 1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치, 전체 영상의 길이가 총 13초 정도라는 얘기예요. 제가 구간을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거를 조정해서 배속을 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1배속이었는데 여기서 0. 몇 배속으로도 줄일 수 있겠죠.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원본의 길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시간이 조정된 시간의 길이입니다. 줄여볼게요. 한 절반 정도로 0.5배속으로 해봤어요. 1보다 낮아지면 느려지겠죠. 네. 그래서 원래 원본의 길이는 13초인데 지금 편집본은 26초가 됐고, 실제로 아래 타임라인에 가면 길이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의도는 이제 느리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빠르게 만들려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저는 한 2배속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네, 오른쪽에 숫자를 2로 만들어 놓고 길이가 원본이 13초에서 6으로 줄여진 걸 확인을 하시고, 또 하나 타임라인에 가셔서 지금 해당하는 영상 이름이 있던 부분에 EX라고 2배속 체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따 재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트랙을 음소거해 놓은 상태라서 소리를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기 속도를 조정하실 때 주의하실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음성 변경이라는 부분인데, 보통 속도를 조정하게 되면 피치 값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그 사운드 부분들 때문에 음이 전체적으로 높아집니다. 음의 피치가 높아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음의 피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음성 변경 부분을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음성이 피치 값이 높아지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기능을 꺼두게 되면 자동으로 피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지금 미리 드렸잖아요. 네, 음성 변경을 꺼둔 채로 한번 재생을 해보고 켜둔 채로 한번 재생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잠시만 음소거를 해제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꺼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고요. 음성 변경을 켜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묘하게 소리가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음성 변경을 꺼두시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피치 값을 일부러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소리가 왜곡될 필요가 없겠죠. 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사람의 말소리를 조금 왜곡하고 싶어서 이 속도를 조정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음성 변경을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음성 변경을 회색으로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로 순서 편집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장면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쌤의 미디어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